북한 최고 엘리트 외교관 일가족이 런던 한복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25 전쟁 영웅의 아들이자 신임받던 외교관이 배신자가 되기까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탈북 이야기를 발굴하여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전승동 외교관들만 사는 특별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는 곳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교관 아파트라면 그야말로 북한 최상류층이었지요. 우리 집은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인 순이가 특별 배급소에서 받아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밥도 구하기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는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외화상점에서 사온 중국산 통조림 반찬도 있었고요.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참전하신 용사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당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나와서 외교관이 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에도 근무했었지요. 20년 넘게 조국을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딸 미양이는 22살로 외국어 대학 영어과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 철수는 19살로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똑똑하고 당에 충성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은 특별 배급으로 받은 돼지고기와 명태로 풍성했습니다. 김장철에는 외교관 부인들끼리 모여서 김치를 담그곤 했는데 순이는 그런 모임의 중심이었지요. 여보,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소. 영국 발령이 났소.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이라니 서방의 심장부가 아닙니까? 이것은 당에서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순이는 기뻐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영국에 가면 영어를 더 잘하게 되겠어요. 미양이가 말했습니다. 철수, 너도 나중에 외교관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제가,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지킨 이 나라를 저도 외교 전선에서 지키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외교관 가족들만 이렇게 잘 사는 걸까? 왜 일반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소문이 도는 걸까?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야윈 얼굴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챕터 8 대한민국에서의 새삼. 챕터 8 대한민국에서의 새삼. 그래도 우리는 특별하니까. 조국을 위해 일하는 대가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2016년 봄, 우리 가족은 평양을 떠나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릴 때 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조국을 잘 대표하거라. 그리고 아이들 잘 돌보고.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3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3년 뒤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도, 주체 사상탑도, 우리 아파트도 저 아래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뭐가 다를까?
자본주의 세계는 정말 타락했을까? 그 모든 답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2016년 4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양순환 공항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북한 대사관이 마련해준 숙소는 런던 서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BC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화면들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모습, 공개 처형 현장,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의 증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일까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로파간다일 거요. 서방의 거짓 선전이겠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영국 외무부와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몰래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기아, 수용소.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평생 배운 것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990년대 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통계,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있다는 증언, 김씨 일가의 호화 생활과 주민들의 궁핍한 살. 아버지, 저 슈퍼마켓에 다녀왔어요. 거기 물건이 정말 많아요. 미양이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먹을 것이 넘쳐나는 매장,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파는 모습. 평양 외화상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특권층인 우리만 그런 곳에 갈 수 있었는데 런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해 여름 철수가 런던 박물관에서 역사책을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 전쟁이 누가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남조선 괴뢰가 먼저 침략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 모든 책에는 북한이 먼저 남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순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가을이 되자 저는 BBC 다큐멘터리를 몰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굶겨 죽였어요. 풀뿌리도 없어서 나무 껍질도 다 벗겨 먹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평양 장마당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들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외화상점에서 중국산 과자를 사 먹을 때 그분들은 풀뿌리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하느님, 제가 뭘 한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런던에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양 부모님께 새해 인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그래, 성철아. 잘 지내고 있다. 조국을 잘 대표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6.25 때도 이겨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조국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대동강가의 파란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고향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거짓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보,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18년 2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에 출근하니 대사가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동무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왔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성철 동무는 즉시 평양으로 귀국하여 외무성에 보고할 것. 단 한 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기한도 즉시였습니다. 이런 소환 명령은 보통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숙청? 대사동무, 이게 무슨? 나도 모르오. 하지만 본부 명령이니 따라야 하오. 대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주재 박 참사관이 갑자기 소환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족도 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순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양에서 소환 명령이 왔소.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교관 아내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해외에서 사상이 흔들린 사람들, 서방 문물에 물든 사람들은 불려가면 끝이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혹시 제가 인터넷을 본 걸 알았을까? 아니면 누가 고발했을까?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이와 철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런던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미양이가 물었습니다. 본부 명령이 왔다. 가족 모두 귀국하라고. 아버지, 미양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못 가요. 절대 못 돌아가요. 미양아,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저 여기서 도서관에 다녔어요. 책을 수백 권 읽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누나 말이 맞아요. 이 소환 명령 이상해요. 이유도 없고 갑자기 즉시 귀국하라니.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대사관 동료리 서기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동무, 조심하시오. 작년에 프랑스 대사관의 최 참사관도 같은 명령받고 돌아갔다가 들리는 말로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더군. 왜 그런 일이? 해외에서 이상한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봤다는 겁니다. 사상이 흔들렸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BBC를 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탈북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누가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소? 평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양이는 25이에요. 철수는 22이고요. 그 아이들을 저 지옥으로 다시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평양에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오. 아버지는 80이 넘으셨소.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제가 귀국 명령을 어기면 평양의 부모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80이 넘은 노인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까요? 엄마, 아빠. 미양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철수도 함께였습니다. 우리 가족회의 좀 합시다. 진지하게. 그날 밤 우리 가족 4명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런던에 온 이후 처음으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하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80이 넘으셨어요. 그분들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창밖의 빗소리만이 고요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소환 명령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결정해야 합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18년 3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미양이와 단둘이 런던 시내를 걸었습니다. 템즈 강변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미양아,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소환 명령이 뭘 의미하는지.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이 아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사실 런던 한인 교회에 다녔어요. 뭐라고? 목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들었고 탈북자분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영국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4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철수야. 할아버지는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셨어. 그분의 아들이 조국을 배신한다면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시아버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손주들이 지옥에서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하지만 제 아이들만큼은 살려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성철입니다. 오, 성철이냐? 소환 명령 받았다며? 언제 들어오느냐?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이 녀석아, 무슨 소리냐? 곧 보게 될 텐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생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성철아, 너 무슨 일 있느냐? 왜 그러느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미양이가 다니던 한인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입니다. 제가 영국 외무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희가 이러면 평양에 계신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대동강도 다시 보고 그 모든 아픔이 끝나야 합니다. 사흘 뒤 영국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이와 함께 외무부 건물로 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영국 관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가족분들 모두 망명을 원하신다고요? 예. 4명 모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에서는 찾으려 할 겁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아파트의 짐은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사진첩, 어머니께서 주신 비단 보자기, 아버지의 훈장, 이런 것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거 가져가요. 순이가 김장동 옆에 있던 고추장 항아리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 명절 때 그 고추장 냄새를 맡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평양의 냄새였습니다. 가져갑시다. 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고향이니까요. 탈출 날짜를 2018년 8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도 그 독재로부터 해방되는 날로 정한 겁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2018년 8월 15일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옆에서 순이도 뜬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섭소? 무섭죠. 하지만 해야죠. 아침 6시 가족 4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미양이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켜주세요. 아침 9시 평소처럼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순이와 아이들은 집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에서 보낸 요원이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과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1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만 나가면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영국 요원이 검은색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대사관 건물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20년을 일한 곳, 제 청춘을 다 바친 곳.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차는 우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5분이 걸렸지만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북한 대사관에서 벌써 눈치챘을까? 추격조를 보냈을까?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이와 아이들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빨리 타요. 4명이 차에 올라타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런던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철수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발견된 것 같습니다.
영국 요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런던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양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국 땅입니다. 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요원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뒤따라오던 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국 경찰차 2대가 우리 차를 호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안전합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양이도 울었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그런 것 같소? 안전가옥은 런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요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자유의 첫 집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국 외무부 고위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영국 정부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분을 송환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있을 겁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4 식구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영국 시골의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여보, 우리 이제 자유인이에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미양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부모님이 어떻게 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목으로 어쩌면 하느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우리는 그 작은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매일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조직, 해외 공작 활동, 비밀 계좌, 무기 밀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정보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 정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넘기는 동안 평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느 날 밤 뉴스를 보다가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 망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이제 북에서는 다 알았겠군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아버지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킨 아버지, 평생 당에 충성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시아버님이라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손주들을 지옥에서 구한 거잖아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자도 아니었고 애국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을 살리려는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10월이 되자 영국 정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영국에 정착하실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영국도 좋지만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미양이가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나도요, 아버지.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많이 그리웠어요. 우리 고향이잖아요, 원래는.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여기 영국은 좋아요. 자유롭고 안전해요. 하지만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해요. 김치 맛이 다르고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아도 런던 거리를 걸어도 늘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피, 같은 말, 같은 문화가 아닙니까? 좋소. 한국으로 갑시다.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2019년 2월,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영국 정부가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해줬습니다. 여권도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순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차별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받아주지 않겠소? 13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바깥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드디어 왔구나. 자유의 땅에.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이 그리웠습니다. 대동강이, 모란봉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요.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쏟아지는 자동차들. 평양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저기 롯데월드 타워 보이시죠? 저게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상낙원이라고 배운 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아버지, 저기 사람들 옷 좀 보세요. 다들 화려하게 입었어요. 미양이가 말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외교관 가족이라 해도 옷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색깔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고위급 탈북자로 분류되어서 일반 탈북자들과는 다른 절차를 밟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몇 주간 조사가 있을 겁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 외교관 생활, 해외 활동 등을 여쭤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조사는 영국에서보다 더 깊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70년 넘게 갈라져 산 나라니까요. 밤에 숙소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적응 교육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미양이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철수도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북에서 못 누린 자유를 여기서 마음껏 누려라. 그날 밤 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북쪽 어디쯤에 평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지요? 건강하신지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특별 과정을 받는데요. 제가 순이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하니 담당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성철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계시면서 한국 사회를 배우실 겁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우리 외에도 다른 탈북자분들이 20명쯤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52년을 북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니.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법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라는 걸 씁니다.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은행 계좌를 만들면 인터넷으로도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표를 살 수도 있고 택시를 부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역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북한이 먼저 남침했습니다. 195 사단이 38선을 넘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북한군으로 말입니다. 평생 그게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양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지. 한국어 수업도 있었습니다. 문법은 같지만 단어가 많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꼬마가 아니라 어린이, 담배가 아니라. 아, 이건 같네요. 로켓가 아니라 로켓입니다. 외래어 표기가 달라요. 순이는 요리 교실에 다녔습니다. 한국식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북한 된장하고 한국 된장이 맛이 좀 다르네요. 그래도 우리 음식이라 좋아요. 아이들은 또래 탈북 청년들과 어울렸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고 한국 문화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준비하려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대요. 미양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런던에 온 이후 처음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미양아.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 여보, 사과 한 알에 2,000원이나 해요? 평양 외화상점에서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한국은 물가가 비싸요.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많이 받는데요. 순이가 위로했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북한식 억양이 강해서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북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 마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이가 속상해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미양아, 신경 쓰지 마라. 우리도 한국 사람이야. 같은 민족이잖니.
하나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평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너무 커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많은 탈북자분들이 그런 아픔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자녀를 살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효자는 아니었잖아요. 부모님을 두고 온 선생님,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통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가능할까요? 석 달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로 나가시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선택하신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수료증을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여보, 우리 이제 어디서 살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구해야지. 아이들 학교도 있고 제가 일할 곳도 찾아야 하니까. 일은 뭘 하실 거예요? 글쎄요. 외교관은 이제 못하니까 통일 관련 일을 할까 해요. 강연도 하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도 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통일을 위해, 그리고 평양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2019년 6월 우리는 드디어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보금자리.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대동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대동강은 과거였고 한강은 미래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잘 키우고 통일도 보고 그때 평양에 가서 부모님 산소라도 찾아뵙시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밖을 봅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대동강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강입니다. 같은 민족의 강이지만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입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평양에서 먹던 그 맛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오늘 강연 있으시잖아요. 고맙소. 저는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연구, 외교 정책 분석. 제가 20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여기서 쓰입니다. 가끔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탈북 외교관이 본 북한의 실체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미양이는 작년에 이화여대를 졸업했습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한 기업에서 해외 영업 일을 합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미국 출장 가요. 회사 일로요. 그래, 우리 딸 대견하구나. 런던에서 자유를 맛본 딸아이는 이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철수는 지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입니다. 통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동아리에서 다음 주에 DMZ 견학 가요. 판문점도 가고요. 조심해라. 거기는 아직도 긴장된 곳이니까. 판문점, 남과 북이 마주보는 곳. 언젠가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평양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싶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차별도 받았습니다. 아, 북한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저 사람들 말투 이상하지 않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은 가구를 기증해 주셨고 이웃 아주머니는 김장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뭐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주머니의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타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우리도 전쟁 후에 많이 힘들었지. 보릿고개라고 하나? 그때는 풀뿌리도 먹었어.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6.25 이후가 정말 힘들었다고. 세대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같은 민족이라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평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탈북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못했습니다.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아니면 순이도 같은 마음인지 가끔 밤에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 생신인데 전화 한 통도 못 드리네요. 여보,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통일. 우리 세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6.25 세대 어르신들도 이산 가족들도 그리고 탈북민들도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통일부 주최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0년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뒤에는 수많은 동포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청중석에서 어떤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아마 이산 가족이셨을 겁니다. 강연 후에 그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북쪽에 제 오빠가 있어요. 6.25 때 헤어졌는데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통일이 되면, 제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 오빠를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세대가 못 보더라도 다음 세대는 꼭 통일된 조국을 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거리, 밝은 불빛, 웃고 떠드는 사람들. 북한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밤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다. 많은 분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더구나. 통일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미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오늘 밤도 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하늘 너머 평양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성철입니다. 자식들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미양이는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철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외교관에서 탈북민이 된,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 동포 2,500만 명은 여전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한 민족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살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대동강으로 달려가서
부모님 산소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